안녕하세요. 백작가TV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10년 뒤의 나를 미리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환자의 죽음을 접한 호스피스 의사가 전하는 행복한 죽음의 준비 기술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남기지 않는 방법,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듣고 가만히 계시면서 10년 후 삶을 미리 살아보는 간단한 계획도 하나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존경하는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정양수 호스피스 원장님이라고 하십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년간 환자분들과 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요. 공감하거든요. 그 말이 참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실제 환자들의 반응과 사례를 섞어 현실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핵심 3가지를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10년 계획을 그려라로 미리 살아보기의 힘입니다. 우선 준비할 것은 10년 계획을 그려보는 겁니다. 단순한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10년 뒤의 일상을 상상하고 그 삶을 지금부터 조금씩 시험해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3세 권정희 씨는 10년 뒤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매달 금요일 하루를 시골 체험으로 보내셨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민박을 빌려 지내보셨는데요. 그 결과 1년 만에 이 삶이 맞다고 확신하셔서 도시 한 켠의 집을 정리하셨습니다. 고맙지요. 이런 방식이면 막연한 꿈이 실체가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또 하나 통계처럼 숫자를 넣어 볼게요. 만약 10년 계획의 핵심 활동을 월 1회 실험해 보면 1년 후에는 12번의 작은 체험 데이터가 쌓입니다. 12번의 데이터를 통해 맞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니 10년 뒤 후회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정양수 호스피스 원장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의 반응도 비슷했는데요. 미래 10년 계획 세우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미리 그려보고 실천하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공감하거든요. 둘째는요, 작은 소원부터 허락하라로 인간다운 선택의 존중입니다. 이건 역시 소중하지요. 작은 소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양수 선생님은 어떤 환자분이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회진 도중 막걸리를 구해 조용히 한 잔을 권하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보신 분이 후기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적으셨는데요. 잘 아시네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의학적 처치보다 인간으로서의 인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에 사시는 71세 문경리 씨는 말기 진단을 받고도 가족과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웃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가족은 처음에 조심스러웠지만 박 씨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 마지막 몇 달 동안 가족의 화해와 웃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히 여깁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결국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해서 좋지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작은 소원 리스트 10가지를 적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면 옛 친구에게 전화하기, 어릴 적 도시로 당일 여행 가기, 가족과 사진, 정리하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큽니다. 직접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덕을 쌓고 관계를 정리하라로 남길 것과 놓을 것의 균형입니다. 진정으로 노후에 남는 것은 덕 쌓기와 관계 정리입니다. 이건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가려면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덕 쌓기는 거창한 봉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덕이 됩니다. 또한 관계 정리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갈등을 그대로 두면 마지막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5세 김세화 씨는 오랜 친구와 말 못할 앙금을 풀기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편지는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글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 큰 위로가 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마지막으로 실용 팁 하나 드리면 유언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3가지만 적어두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요. 첫 번째,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남길지를 정해서 문서로 작성해 둡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듣고 싶은 노래나 음식은 무엇인가도 좋습니다. 특히 노래 선정은 아주 감동이 깊습니다. 세 번째, 남은 의료와 간병에 대한 기본 의사표현을 해두는 겁니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0년 계획을 그려서 미리 살아보게 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작은 소원을 허락하며 인간다운 선택을 존중하세요. 셋째, 덕을 쌓고 관계를 정리해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이젠 잘 아시리라 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 값지겠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정양수 선생님의 강의에 공감하는 분, 얘기처럼 두려움에만 머물지 말고 10년 후를 상상하며 오늘을 바꾸자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요.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는 가능합니다. 기회와 여지가 있으니 고맙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이에 10년 후 나의 하루 5줄만 적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달 안에 작은 소원 3가지를 실천해보세요.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가까운 한 사람에게 미안하거나 고마운 말을 전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우선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목숨이라면 탐욕 부리지 말고 절제하며 착하게 살자라는 말씀인데요. 은혜지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고마움이 샘솟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결국 행복한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함께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10년을 그려보세요. 작은 소원을 허락하세요. 관계와 마음을 정리하세요. 이 3가지만 해도 삶의 후회는 크게 줄어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